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권 행사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비토권을 갖다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게 200석이에요. 아마도 저 강성 지지층들을 갖다 의식하는 거거든요. 당에서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꺼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오만한 걸 되게 싫어해요. 200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대통령 탄핵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어떤 것인데 탄핵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민주당 사람들. 행정부의 독주를 비판하는 그들이 입법부에서 자기들이 독주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행정부까지 자기 손에 넣는다?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냐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200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민주당 내에서 무슨 뭐 예측 기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200석 예측이 나왔네요.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약간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200석은 좀 과도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좀 꿈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압승을 할 것 같고 200석이라는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은 지금 이 상황들을 뭘로 보냐면은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권 행사하면 그만이거든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송법에 관련된 뭐라든지 이런 걸 하면 대통령이 계속 뭐 합니까? 비토를 해왔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비토권을 갖다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게 200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해가지고 다시 보내면은 대통령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 의석이 바로 200석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회 권력을 가지고서 대통령의 행정부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나오냐면 아마도 저 강성 지지층들을 갖다 의식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도대체 그 많은 의석 가지고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번번이 비토를 놓는데 우리는 어떡하느냐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번에 그냥 압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건데 확실히 압승을 해서 지난번에 180석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200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은연중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에서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꺼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오만한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오만으로 비칠까봐 얘기를 못하지만 이런 속내가 약간 느슨한 데 있는 사람들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되게 이제 정동영 같은 사람. 이번에 수도권 석권까지 뭐 200석 못할 것도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탄이나 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범야권 200석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범야권 200석은 이제 뭔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선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 선거제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위성정당이 또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 사태도 그것과 연동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들과 힘을 합치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이 200석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범야권이 200석을 갖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야권 연대를 복원한다 이 얘기예요. 야권 연대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사실 깨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정의당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그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뭐예요? 그 검수완박박 통과시켜주고 그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뒤통수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국 사태 때 괜히 거기 그 바로 얹었다가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이제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파탄 났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해 이제 정의당이 민주당과 좀 거래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야권 연대를 갖다 복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00석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라든지 홍익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유가 좀 달라요. 정청래나 이제 홍익표 같은 경우에는 내색하지 말아라.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내 마음도 사실 내 생각도 같긴 하다. 내색하지 말라 이런 거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도 잘하는 게 없는데 너무 오만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보는 거고 이유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 정청래, 홍익표, 조홍천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뭐 무력화하겠다. 그런 거면은 뭐 야당이니까 한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서 시도해 볼 수는 있을 수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있겠다 싶지만 일각에서는 이 200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고 뭐 이 사람들 탄핵 시도를 뭐 해봤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있었고 근데 두 번째 박근혜 정권 때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뭐 세 번째라고 못 하겠느냐라는 거죠. 원래 그 대통령 탄핵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어떤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 탄핵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뭐 한동훈 탄핵, 누구 탄핵 온갖 탄핵 이야기를 다루면 이동관 탄핵.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아주 그냥 일상적인 절차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강성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200석을 얻었다라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기고만장할 텐데. 교수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 국정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탄핵이라니 그리고 그 탄핵을 목표로 내년 총선을 야권과 연대 성격을 외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후폭풍이 불 거다. 이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역풍이 엄청나게 불 거예요. 역풍이 엄청나게 불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쟤도 막가네. 그럼 쟤도 막가네. 그다음에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의회가 모든 걸 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비판하는 게 이제 행정부의 독주를 비판하는 그들이 사실은 자기는 입법부에서 자기들이 독주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행정부까지 자기 손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냐라는 거예요. 용인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홍익표, 조홍천 이런 사람 제발. 역풍 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른바 그 역풍을 의식하는 거네요. 탄핵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수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단선됐습니까? 탄돌이라고 그러잖아요. 탄핵 바람 불어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그 친노무현계가 완전히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열린우리당 국민들이 그래 노무현 대통령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탄핵은 아니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많지만 탄핵까지 얘기해?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판단을 내릴 거고 이런 시도가 되면 이제 강한 역풍이 불 겁니다. 그걸 알기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입단속시키는 거고 정청래 같이 그 정도 감은 있던 얘기.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는 거고요. 큰일 난다. 교수님과 대충 짐작은 가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러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보러 나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 의미로 해석을 해도 지나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머릿속으로 굴리겠죠. 근데 너무 오버했고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은 뭐 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기회원 다음은 그렇게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거기 아직 않고 다만 이제 다가온 총선에서 압승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힘 쪽을 보니까. 그런데 그 국힘도 그렇게 지금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만만하지는 않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아젠다를 갖다 국힘 쪽에서 좀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나오는 이슈는 다 국민의힘발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힘에서 얘기되는 게 일단은 대통령과 이준석의 그 갈등, 이뇨환과 이준석의 갈등, 이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게 이슈를 다 잡아삼키고 있거든요. 민주당 얘기가 없어요. 김포 이슈도 있죠. 그다음에 김포 이슈 딱 던졌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너희들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입장도 못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공매도 딱 던졌단 말이죠. 입장도 못 정하고 있고 반대도 못 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계속 이거 가지고 궁시렁 된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의제가 설정이 돼가지고 그 의제에 이제 이니셔티브를 국힘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이런 단꿈을 꾼 거야.
단꿈을 꾸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셨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